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가 바세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안녕하십니까, 피부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바세린 많이 쓰시잖아요. 이슈도 많고. 근데 바세린 결론적으로 대부분 안 쓰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바세린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좀 반대예요. 바세린이 오히려 좀 너무 강력한 밀폐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쓰기에는 맞지도 않고 좀 롱텀하게 쓰기에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바세린 이야기 너무 많죠. 저도 유튜브 틀 때마다 바세린 이야기도 나오고 다이소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다양한 종류의 바세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이 피부 장벽에는 최고다, 아토피에는 바세린만 바르면 다 해결이 된다,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우리 바세린만 덮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임상에서 경험을 해보면 이 흐름은 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좀 딱 나오면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많이 써보거든요.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거치면 나중에는 본질적인 보습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뭐 실패라고 이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왜 이런 과정이 흘러가는지 한번 정리해보면, 바세린은 사실 피부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온 재료입니다. 화상이라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피부 시술 후에 피부에 바른다든지 혹은 아토피 급성기라든지 아이 피부 이런 데에 가장 이제 자주 사용해왔던 밀폐제였어요. 즉 이 밀폐제라는 거는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이 요즘에 새로 뜬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이제 교과서에 있던 그냥 하나의 밀폐제 재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좀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덜 쓰고 덜 자극하고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대중화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좋은 성분을 많이 때려 넣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피부를 좀 덜 망치게 해가지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는 이슈가 좀 많이 대두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마스크를 너무 쓰면서 자극이 된다든지 지저분하니까 너무 세수나 세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실내에서 난방이나 건조가 되면서 피부 장벽이 너무 무너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장벽을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또 바세린이 대두되었던 것 같고, 또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재료 뭐 좀 싼 거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바세린이 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생각하는 바세린을 진짜 쓰는 이유는, 바세린은 피부를 좋아지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에요. 피부가 좀 더 망가지지 않게 그냥 막아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좀 시간을 벌어주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는 것 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과에서는 바세린을 어떤 상황에 쓰냐 하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피부가 좀 따가울 때라든지 레이저 필링 직후라든지 아토피나 습진이 아주 급성기 상태, 그리고 아이 피부가 갑자기 망가졌을 때 이럴 때는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더 좋은 걸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때 바세린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벌어주는 시간을 썼다면 그 이후에는 자기 역할을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바세린을 쓰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은 구조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밀폐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상된 피부가 있으면 시간을 벌어주면 좀 따가움이 줄어들고 건조함이 좀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상 피부에는 점점점 피부에 끈적함을 느껴지고 오히려 좀 답답함이 느껴지고 좀 지워야 될 때 계속 지울 때 불편함이 들면서 자극감이 되고 화장을 할 때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여드름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모공을 만든다는 문제가 점점점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매일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좋은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좀 봤었는데 사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스티바 같은 비타민 A 크림 위에 바세린을 덮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식초 같은 거 위에 바세린을 덮어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장기적으로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린의 본연의 목표는 단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피부가 조금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미백 효과를 강하게 낼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 믹스 요법으로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피부 미용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바세린은 필요할 때만 쓰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위만 쓰시고 결론적으로는 세라마이드나 피부 재생 성분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겪는 임상적인 흐름은 피부가 너무 안 좋을 때 바세린을 좀 쓰게 되고 증상이 빠르게 완화하게 되면 점점 좋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아지고 결론적으로 세라마이드나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보습제 성분으로 전환을 해주는 시점이 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바세린을 쓰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바세린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세린 열풍은 어떻게 될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세린 열풍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바세린이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평생 쓸 수 있는 보습제도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만 딱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유행은 빠지게 되고 그 자리는 남게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바세린은 피부가 무너졌을 때 쓰는 응급 보호막이지 피부가 안정화되고 나서 꾸준히 쓸 수 있는 보습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에는 강력하고 장기에는 불편하고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세라마이드나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보습제로 돌아오는 게 가장 건강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세린에 대한 열풍, 과도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적절하게 목적에 따라 쓰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르는 방법보다는 좀 자기한테 맞고 적절한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게 자기 피부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는 건 좋겠지만 너무 신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내용이 재미있으셨나요? 어렵지 않게 알기 쉽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 번씩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실제로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거 궁금하시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잘 유지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